표고버섯을 기름으로 볶으셔서 조리하시나요? 만나요리가 새로운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함께해요 만나요리입니다. 오늘은 표고버섯에 이것 넣어 맛있게 요리하는 꿀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셔서 꿀팁 받아가세요. 표고버섯을 400g을 준비를 했는데요. 까리고추를 200g을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표고버섯 요리는 조림과 볶음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는지 끝까지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지저분한 감이 있다 싶으면 흐르는 물에다가 살짝 씻어주세요. 표고버섯을 씻는 게 안 좋다 생각이 드시면 이렇게 탁탁 털어서 먼지를 살짝 닦아주고 요리를 하시면 됩니다. 네, 저는 표고버섯을 흐르는 물에 살짝 씻어서 요리를 하겠습니다. 요 기둥에 있는 잡티들을 먼저 이렇게 닦으면서 제거를 해주세요. 그리고 물을 이렇게 좀 짜주세요. 그래야지 물을 많이 먹질 않거든요. 표고버섯을 깨끗하게 다 씻었는데요. 바로 요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고버섯을 기둥하고 이렇게 지붕하고 분리를 해주세요. 분리를 했는데요. 표고버섯을 이렇게 채를 썰어주세요. 좀 도톰하게 썰어주시면 됩니다. 한 1cm 정도 되게. 표고버섯은 항암 효과가 뛰어나요. 레티닌이라고 하는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이게 항암 물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암 예방에 아주 좋다고 해요. 그래서 표고버섯을 많이 드셔주시면 암 예방에도 좋겠지요. 그리고 당뇨병에도 좋은데요.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도와준대요. 네, 이렇게 이제 표고버섯을 다 썰었는데요. 네, 요 표고버섯 기둥은 요거는 그냥 두었다가 된장찌개 끓일 때 넣어서 드시면 아주 좋습니다. 오늘 표고버섯에 이 까리고추를 넣어가지고 같이 요리를 할 건데요. 까리고추를 넣어서 요리하는 것도 있고 그냥 표고버섯 자체로만도 요리를 할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요리를 할 건데요. 어떻게 요리를 하는지 끝까지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까리고추는 심혈관 질환에 아주 좋습니다. 특히 베타카로틴 성분이 많기 때문에 눈 건강에 아주 좋고요. 그리고 면역력을 강화하고 뼈 건강에도 아주 좋아요. 특히 다이어트에 아주 좋습니다. 까리고추에는 100g당 20칼로리밖에 안 돼요. 그래서 오늘 까리고추는 200g을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바로 요리를 해볼 건데요. 네, 까리고추를 깨끗하게 씻어서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요. 네, 요거를 소금을 살짝 뿌려서 절여줄 거예요. 소금을 2분의 1 작은술을 넣어서 절여줍니다. 한 10분 정도 절여줄 거예요. 그리고 표고버섯을 또 이렇게 썰어 놓았잖아요. 네, 표고버섯도 2분의 1 작은술을 고운 소금을 넣어서 네, 이렇게 골고루 섞어줘야 돼요. 한쪽으로 소금이 몰리지 않게끔. 네, 그래서 이렇게 잘 섞어서 절여줍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한 10분 정도 절여줬다가 이제 바로 요리를 할 거예요. 표고버섯을 소금에 절인 지 10분 됐거든요. 네, 이거를 이렇게 반을 덜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고추도 10분 정도 절였는데요. 네, 요거를 넣어줄게요. 같이 콩가루는 반 컵의 분량만 준비를 했어요. 한 컵을 고추하고 네, 표고버섯에다가 버무려 쪄줄 거예요. 표고버섯을 그냥 소금에만 절였던 거를 찜기에다가 올려주세요. 이대로 쪄줄 거예요. 이렇게 올려주고요. 네, 콩가루를 표고버섯하고 반반씩, 고추하고 네, 반반씩 섞어서 이렇게 버무려서 네, 쪄줄 거예요. 생콩가루를 버무린 걸 이렇게 올려주고요. 그리고 까리고추에다가도 네, 콩가루를 버무려줘요. 콩가루가 잘 버무려질 수 있도록 네, 이렇게 잘 묻혀주시면 됩니다. 찜기에다가 올려서 쪄줄 거예요. 쪄서 이걸 어떻게 또 요리하는지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찜솥에 물을 부어서 물을 끓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물이 끓고 있는 찜솥에다가 찜기를 네, 올려줍니다. 이렇게 해서 한 8분 정도 쪄주면 됩니다. 네, 이제 8분이 되었는데요. 한번 열어볼까요? 아주 맛있게 잘 쪄졌습니다. 네, 불을 꺼주고요.
이대로 두고요. 이제 양념장을 만들어 줄 거예요. 양념장을 만들어서 맛있게 요리하는 걸 보여드릴 건데요. 양념장은 2개를 만들 거예요. 들깨가루를 2큰술을 넣어주고요. 그리고 물을 끓여서 식힌 거, 요거를 2큰술 넣어줘요. 그리고 양조간장을 1큰술 넣어줘요. 요게 양념장입니다. 표고버섯을 아무것도 묻히지 않고 그냥 찐 거를 요 양념장에다가 넣어주세요. 이렇게 버무리면 아주 맛있어요. 들깨 깊이를 넣었기 때문에 아주 고소하면서 맛있습니다. 표고버섯을 졸이거나 기름을 넣고 볶을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하면은 정말 맛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묻혀서 냈고요. 집에 대파나 쪽파나 있으면 약간만 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약간만 다져서 넣어줄게요. 그리고 마늘을 2쪽을 다져서 넣어줄게요. 통깨를 1큰술 넣어주고요. 고춧가루를 1작은술 넣어줘요. 만나 요리몰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제가 직접 담근 집간장 1큰술을 넣어주고요. 그리고 물을 식혀서 끓였던 물을 2큰술을 넣어줘요. 여기다가 들기름을 1큰술 넣어줘요. 이렇게 해서 소스를 만들었는데요. 여기 지금 고추찜하고 표고버섯 찐 거를 반씩만 넣어줘요. 반만. 고추 반, 그 다음에 표고버섯 반. 요거를 버무려 줍니다. 이 까리고추 무침도 양념을 해서 이렇게 먹잖아요. 그런데 표고버섯하고 같이 이렇게 곁들여서 먹으면 아주 좋아요. 이렇게 이제 무쳤는데요. 이게 이렇게 하면 양념장이 기가 막히게 맛있고요. 그리고 또 콩가루를 넣고 쪘기 때문에 굉장히 고소해요. 그 다음에 또 남아있는 이 까리고추하고 한 켠에 이렇게 담아주세요. 그냥 찐 거. 요거는 그냥 이렇게 쪄서 또 소스에다가 찍어 먹어도 맛있거든요. 여러분들이 또 선택의 폭을 넓히라고 또 다양한 방법으로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는 소스를 어떻게 또 찍어 먹는 게 좋으냐? 양조간장을 1큰술 넣어주고요. 별 다른 거 없어요. 이렇게 찍어 먹어도 아주 맛있는 게 그리고 매실청을 1작은술 넣어줘요. 여기다 이렇게 찍어 먹으면 아주 깔끔하니 맛있거든요. 이렇게 파를 좀 넣어주고요. 이렇게 해서 오늘 표고버섯을 가지고 고급지게 요리를 3가지 방법을 했는데요.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고버섯을 기름에 볶지 않고 조림을 하지 않고 오늘 맛나게 요리를 했는데요.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때요? 맛있겠죠? 요거는 들깨 소스에다가 또 이렇게 무친 거고요. 요거를 이렇게 덜어놓고 그 다음에 까리고추하고 이렇게 표고버섯은 그냥 찐 거. 이거는 이제 소스에다 그냥 찍어 먹을 거고요. 그리고 무침, 양념장에 무친 건데요. 이렇게 해서 이제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깨 소스에다가 무친 걸 먼저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들깨 깊이가 들어가서 와, 입안에서 굉장히 고소하고 소고기 먹는 느낌이에요. 기름진 소고기 구워서 먹는 느낌이거든요. 지금 이제 또 양념장을 해서 무친 거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담백해요. 이거는 우리가 까리고추를 쪄서 무친 거 있죠? 그 맛이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까리고추하고 표고버섯하고 이렇게 먹으면 표고버섯의 깊은 육즙처럼 아주 맛있습니다. 고기랑 같이 표고버섯이랑 먹는 느낌이에요. 까리고추만 찌지 마시고 표고버섯하고 같이 어우러져서 한번 쪄서 꼭 이거 해보세요. 정말 강추합니다. 그리고 또 제가 또 양념하기가 뭐 하시면 쉽게 또 이렇게 양념장에다 찍어 먹는 거. 이거는 별맛이에요. 별맛? 하늘에 떠 있는 별맛이 아니라 아주 별난 맛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매실청을 이렇게 넣어서 양념장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맛있어요. 또 그 맛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을 해 먹을 때
다양하게. 그러니까 제가 오늘 소스로 3가지를 한 거거든요. 근데 또 이 양념장에다가 또 버무려서 드셔도 돼요. 이게 찍어 먹기 뭐 하시면 한꺼번에 그냥 또 양념장을 버무려서 됩니다. 이거 양념장을 그대로 이렇게 만드셔가지고, 네. 너무 맛있어요. 제가 한정식 집을 해도 대박 날 것 같아요. 오늘 표고버섯을 가지고 쪄서 다양하게 요리하는 거 3가지를 보여드렸는데요. 오늘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함께해요 만나요 요리 가족 여러분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